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됐는데요.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잃어버린 가족 찾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 타고난 유전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빨리 근육이 붙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친구가 있고 막 더 찌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저는 젠톡이라는 회사에서 올 패키지 129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통에다가 제 타액을 넣어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타액을 젠톡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젠톡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가 선택한 게 이 올 패키지 129인데 가격도 솔직히 뭐 엄청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올 패키지 129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129가지 종류의 검사를 한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취약한 유전자 확인, 타고난 유전적 특성 확인, 유전자 결과 카드, 항목별 관리 솔루션 제공.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특성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키도 174.7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재고 있는데 계속 크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키가 계속 클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솔직히 살이 엄청 많이 찌진 않아요. 그런 외관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취약한 유전자 확인이라는 거는 미리 내가 어떤 유전자가 약한지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병이 걸리기 쉬운지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오네. 비만, 체지방률, 체지방량, 콜레스테롤, 뭐 멀미도 나와? 와우. 그리고 혈압, 혈당. 이게 다 일상생활이랑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제가 영양제를 종류별로 먹기도 하는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좀 더 많이 흡수를 시키고 누구는 좀 덜 흡수시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욕도 나오네. 식욕. 유전적으로 식욕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건데, 포만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살이 덜 찌긴 하겠다. 맥주 선호도? 제가 차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엄청 많이 마시고 향신료도 좋아하고, 또 운동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좀 더 발달을 했는지, 탈모, 기미, 새치 다 나온다. 다 보기 싫은데. 피부 노화, 염증, 여드름, 튼살, 각질,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것과 나의 유전적 궁합은, 알코올 대사, 술이 맞느냐, 담배가 맞느냐, 커피가 맞느냐.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상품이 집에 오잖아요? 택배를 받아서 내가 어디를 다시 갈 필요도 없고, 칩 넣고 보존액 넣고 흔들고 뚜껑 닫고 다시 그 상자에 넣어서 택배 봉투에 넣어서 집 밖으로 꺼내면 돼요. 인터넷상으로 반송 신청을 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피부 모발이 왜 빨간색이지? 잠깐만. 주의. 여기 보면은 안심, 보통, 주의가 있는데 피부 모발이 왜 그리고 식습관이 78점인가 보다. 이거는 안심이네. 자,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내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날 때부터 타고난 무언가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나오면 더 안 좋은 거잖아. 날 때부터 원래 안 좋은 거. 잠깐만.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PDF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 잘 돼 있다. 여기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내가 검사한 검사 아이디가 적혀져 있어요. 설명이 막 돼 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내 결과만 볼게요. 상세 결과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16페이지부터 건강관리. 종합 결과 61점, 보통. 건강관리가 61점이면 보통이 아니라 안 좋은 거 아닌가? 멀미 주의형. 멀미 때문에 여행이 두려우신가요? 유전적으로는 멀미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나는 멀미를 안 하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해서 멀미가 나타나도 그걸 정신력으로 이기나 보다. 그런 게 아닐까? 어릴 때 겪게 되는 증상으로 성인이 되면 완화된다. 내가 성인이라서 모르나 보다. 어릴 때 멀미했던 기억은 있어요. 비만. 평생 동안 계속 저체중이었는데 유전적으로 비만 유전자가 있어. 그렇구나.
비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 24개 중에 12개를 갖고 있대. 딱 절반. 그럼 내가 되게 비만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생활 습관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나는 비만이 되는 거는 둘째치고 보통 범위보다 항상 저체중이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게 있네.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4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체지방량 보통? 난 진짜 희한한 게 체지방량, 뭐 체질량 지수, 비만, 유전자 전부 다 개수들이 다 유전인자가 10개면 5개를 갖고 있고 24개면 12개를 갖고 있고 딱 절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 이거구나. 사람이 살이 찌거나 체중이 늘어나도 허리가 얇으면 사람들이 날씬한 줄 알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온몸의 중간이 싹 홀쭉하면은. 근데 제가 꾸비만 안심이래. 한국인 평균 61점인데 나는 96점이래. 근데 내가 벨리댄스 할 때 사람들이 신기해하긴 하더라고. 뱃살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냥 사는데 뱃살이 잘 안 찌는 유전자가 맞는 거네. 그리고 요요 가능성이 보통. 요요가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하면. 그리고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운빨 나쁜 다이어터. 운동에 의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적대요. 그럼 나는 운동을 왜 하냐? 아 그래 근육을 키워야지. 갑자기 급발진하게 되네. 폐활량 유전적으로는 낮다. 중성지방 농도. 한국인 평균에 딱 맞는 정도구나. 중성지방 농도가 뭐야? 아 체내에 저장되었다.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되는 필수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여기 나를 위한 솔루션이 같이 있어서 나한테 맞는 솔루션이 어떤 건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요. 맨날 한다 맨날 해. 그리고 콜레스테롤 보통. 저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계란을 안 먹는다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조금 예측 불가 혈당. 나는 설탕 되게 수도 없이 맨날 먹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겠구나. 혈압 보통. 혈압이 가족력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나트륨 배출이 보통. 나 밤에 야식으로 라면 먹고 매운 거 먹고 이런 거 전혀 꺼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은 아니고 근데 어젠 먹었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유전적으로는 별로다. 그러면 내가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게 좀 덜 빠진다 이런 거야? 곤란하네. 물을 좀 많이 마셔야겠어. 요산치. 요산이 통풍이나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요산치가 안심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도 엄청 높아. 다행이네. 맥주를 마시면 요산이 쌓인대요. 근데 저희는 일단 술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좀 없을 것 같고. 혈청, 단백질 농도, 면역 취약체? 면역 및 피부 장벽 유지에 취약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피부 묘기증처럼 이렇게 쓱 그으면은 선 따라서 분홍색으로 쓱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햇빛 쪼이면은 여기 막 알러지처럼 막 올라오고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닌데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한 데가 간지럽거나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봐. 지금 벌써 올라왔어.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개로 이렇게 선이 나 있잖아. 나는 이게 바로 올라와요. 지금 이게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온 거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 나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봐야겠어. 균형 잡힌 식사. 아스파라거스? 신장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으면 신장 세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나 아스파라거스 좋아해. 자주 먹진 않았어. 영양제 과다 복용. 나 영양제 진짜 겁나 많이 조절을 해야겠구만. 골 질량. 이게 그거지? 골다공증 걸릴 수도 있는지 없는지. 두둥. 칼슘을 많이 먹어야겠다.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주의가 왜 나와? 아니 난 사람들이 엄청 건강하게 보거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건강함, 막 튼튼함, 활동적임 이런 느낌인데 뭐 뼈는 막 27점 나오고. 내 유전자랑 좀 대치되는 삶을 살고 있었나봐요. 배변빈도 안심. 난 변비를 잘 안 걸려요. 걸린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멀미 아까 나왔지. 울렁증 소지수. 주의. 그래 멀미가 되게 취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멀미를 느끼는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차를 많이 타는 환경이잖아. 옛날에 뭐 차가 없던 시절에 막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뭐 갑자기 자동차를 타가지고 어머 이게 뭐예요 흔들려요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다들 멀미를 못 느끼고 살지 않나? 뭐 어쨌든 유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이제부터
그래서 영양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종합 결과가 보통 영양 상태를 보는 거네요. 뼈 건강 관리형. 나는 뼈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 키도 큰데 뼈가 약하구나. 뭐가 이렇게 막막하냐. 잠깐만. 비타민 A 농도. 내 눈은 야간 투시경. 92점 안심. 유전적으로 비타민 A 농도 유지 및 흡수 능력이 높아 적정 농도 유지에 유리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비타민 A가 시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3개월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력을 같이 쟀거든요. 1.5, 1.2가 나왔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라섹을 하긴 했는데 일단 시력이 나빠진 원인이 제가 어릴 때 좀 눈을 막 썼어요. 그래서 시력이 한번 나빠지니까 나는 원래 눈이 약한 사람인가 이러고 살았는데 나는 라섹을 하면 내가 내 눈을 아낄 줄 알았어. 아니었어. 나란 놈은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관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이상하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알아요? 좀 이상하지? 그리고 라섹 수술할 때 그 안과 원장님이 교정 시력이 양쪽 다 0.7밖에 안 나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정 시력이 0.7만 나올 거면 수술 뭐하러 하냐고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안경 쓰거나 렌즈 끼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 얘기를 했고 수술을 했는데 7, 8년 된 것 같아. 근데 그때로부터 눈이 전혀 안 나빠진 것 같아. 더 좋아진 거. 내가 일을 할 때 말고도 컴퓨터를 항상 켜놓고 화면을 보거나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계속 미스테리였어. 난 왜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비타민 K 농도. 비타민 K가 뭐죠? 혈액 응고 비타민. 칼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뼈 미네랄 밀도를 높인다. 뼈 대사에 중요한 역할. 비타민 K 따로 영양제가 있나? 케일은 되게 자주 나오네요. 좋은 야채인가 봐요. 발효식품. 내가 낫또를 맨날 먹는데 낫또는 나는 맛으로 먹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낫또를 잘 못 먹던데 나는 낫또 자체가 너무 잘 맞더라고. 비타민 C를 맨날 먹고 있는데 이것도 주의구나. 비타민 C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고 나머지는 축적되지 않고 잘 나간대요. 그래서 나는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거든요. 알아서 나가겠지 싶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C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많이 먹고 있으니까. 비타민 E는 진짜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항산화, 노화지연, 혈관 보호. 주의야? 그럼 나 빨리 늙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비타민 E를 많이 먹어야겠네. 다른 것보다. 야,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 8개 중 8개를 가지고 있대. 8개가 다 불리하다는 거 아니야. 뭐야. 비타민 E를 많이 먹어야겠다. 코엔자임 Q10. 이거는 영양제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코엔자임 Q10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육류 생선으로 섭취한 코엔자임 Q10. 보통 나는 육류 생선 잘 먹어요. 올리브유랑 땅콩. 타우린. 에너지 음료에 많이 쓰이는 타우린. 타우린 농도가 87점 보통. 근데 한국인 평균 61점. 주로 필요한 편이긴 한데 내가 좀 많이 날뛰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내가 되게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더라고요. 나는 항상 늘어져 있는데. 글루타치온. 이건 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막아. 이게 농도 유지랑 흡수 능력이 높대요. 그러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나이보다 엄청 나이 들어 보이게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대놓고 너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안 소리를 가끔 듣긴 하는데 비타민 E? 그거는 좀 불리하더라도 이 글루타티온은 괜찮은가 봐요.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 2개 중 0개를 가지고 있대. 그럼 비타민 E가 나를 늙어 보이게 할 때 글루타치온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 뭐 불행 속 행복 뭐 이런 거야? 뭐야? 구리 농도. 구리가 흡수가 잘 되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산 적이 있었던가. 칼륨. 체수분량 조절. 보통 지방산 농도. 저는 지방산 농도가 안심존이래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상하다고 했던 게 저체중이고 살이 쪄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지방산 농도가 안심 88점이라고 나와 있다는 건 이 농도가 과다하면 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지방산 농도가 적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들이 이제 대치를 하나요? 이 영양소가 너를 비만으로 만들 것이야 했을 때 이 영양소가 아니 그렇게는 놔두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는 이렇고 얘는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오메가3. 나 오메가3 영양제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거 영양제가 이제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뭐가 어떻다 하는데 그냥 삼킬 때는 괜찮은데 가끔 더운 날에는 캡슐이 터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오메가3가 한번 터져가지고 그 냄새를 한번 맡은 거야. 그 이후 며칠 동안 그 알약을 만지기가 싫은 거야. 이게 그 냄새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도 먹어야지 뭐. 아르기닌 농도, 노화 방지, 운동대사, 면역 기능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보통 수준일 경우에는 관리에 따라 농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관리를 잘한 사람은 흡수 능력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베타인, 체내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베타인 농도 안심. 나는 베타인이 풍부한 음식 섭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양제를 먹지 않더라도. 해독 마법사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지방분해,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의 기능을 한대. 그럼 나는 이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유전적으로 살이 찔 수 있는 비만 인자가 뭐 보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유전자 비만을 막는 것들이 또 따로 또 있는 거예요. 비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만 유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인 것도 있고 비만을 발생하게 하는 유전자가,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가 비만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적고, 뭐는 또 안심이고 뭐는 어떻고.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싸움 중에 뭐가 더 크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로 나타나는 것 같아. 타이로신 뭐야 이게?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타이로신은 쾌락과 행복에 관련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동기부여, 현실감각,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쾌락과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즘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뭐 쇼츠를 많이 보면 도파민 중독에 걸리니 뭐 어떻게 놀면 도파민이 폭발을 한 해 만에 이러는데 그 도파민에 영향을 끼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네요. 셀레늄,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 관련으로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막 듣다 보니까 나도 조심해야겠다. 불리한 영향을 주는 유전인자 10개 중 8개.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글루타민, 면역방패. 또 이건 또 괜찮다고 나오네. 아까 피부 면역력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영양소인가 봐요. 철분 보통, 콜린 보통, 메티오닌은 항우울 작용을 하고 메티오닌이 부족할 경우 성장지연, 빈혈, 탈모가 생기는 성장지연. 야! 메티오닌이 부족했으면 내가 174.7이 안 되지. 근데 왜 주의야? 내가 메티오닌을 이기는 다른 영양소가 또 있는 거니? 삶은 달걀을 먹어보세요. 맨날 먹어. 뱅어포는 어릴 때 많이 먹었어. 뱅어포 안 먹은 지 몇 년 됐네. 류신이라는 것이 영양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머리를 긁게 되죠? 이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긁게 되네. 이소류신은 뭐죠? 처음 듣는 영양소가 너무 많아. 근육 합성 촉진, 분해 억제, 발린. 이거야말로 진짜 모르겠다. 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발린 뭔진 몰라도 주의야. 영양소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의가 나오니까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내야 된다는 게 약간 스트레스다. 이제부터 내가 오늘 시점으로는 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라이신, 보통, 페닐알라닌, 도파민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구성 성분, 기억력과 주의력 향상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그래, 이게 안심인데 포만감을 커지게 하여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비만 영양소가 보통이라는 거 빼고는 그 후에 나오는 비만에 대한 영양소들이 전부 다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영양소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왜? 뭐지 이거? 나는 이러이러한데 이거랑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검사 항목이 129개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납득이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나머지들이 다 그렇구나. 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히스티딘 농도, 중금속 및 방사선 저항력 증가 90점, 헤모글로빈 주성분, 트레오닌, 주의, 트립토판을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영양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유전적으로 흡수 능력이라든지 뭐에 더 강하고 약한지를 알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졌다 치면 나중에 이거 열어보면 되잖아요. PDF 파일이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해놓고 집에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재미로 검사를 해서 이걸 하나하나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구나 하면서 보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너무 필요하거나 파지거나 내가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열어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식습관이 나왔어요. 식습관은 안심 78점. 내 관리 유형이 편식주의형. 이혜리님의 관리 유형은 편식을 주의하는 편식주의를 해야 하는 형이라는 거지? 내가 편식을 했었나? 잘 생각해보자. 식욕 보통. 그래, 나는 식욕이 그렇게 막 엄청 과다하진 않아. 뭘 먹으려고 할 때도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살이 찌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저는 그걸 그냥 바로 놓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 그냥 포만감 보통. 적절히 배가 찼다 싶으면은 바로 젓가락을 놓을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농도. 저는 유전적으로 포화지방산 농도가 안심 95점. 100점 중에 95점이라서 체내 축적 능력이 나고 혈관에 덜 쌓인대요. 그래, 내가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이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이걸 검사를 안 하면 나는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를 상상만 하고 확정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살이 덜 찔까? 나는 왜 뭐가 어떡하? 뭐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 농도도 80점으로 안심. 트랜스 지방산이 혈관에 쌓일 가능성이 낮다. 그치? 단맛 민감도 높음. 유전적으로 단맛을 잘 느껴서 단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맞아. 너무 단 거를 안 좋아하고, 사실 저는 카페에서도 친구들이랑 사회생활을 하려면 같이 케이크도 먹고 같이 뭐도 하고 이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 맛에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케이크 자체 즐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먹지? 입에 넣었을 때 그 불쾌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단 거를 아예 안 좋아했던 건 아닌데 그거를 위해서 막 일부러 사 먹고 이러진 않았어요. 짠맛 민감도 보통. 나는 짠맛이 단맛보다는 솔직히 더 싫은데 음식이 짜면은 손이 안 가더라고. 심심한 느낌이 더 낫지. 쓴맛 민감도 보통. 근데 전 쓴 건 잘 먹어요. 유전적인 식습관을 나의 고집이 이기는 것 같아. 쓴맛은 뭔가 건강에 좋다라는 선입견이 쓴맛 민감도를 이긴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쓴맛을 먹고 말 거야, 뭐 이런 느낌.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난 유전적으로 탄수화물을 좋아한다고? 근데 나는 탄수화물을 잘 안 먹었어, 어릴 때. 빵도 싫어했고 떡볶이에 떡도 안 먹었고 일단 쌀밥을 안 좋아했어. 하지만 선호도가 높다고 나왔네요. 뭐 그럴 수 있지. 단백질 음식 선호도. 단백질은 좋아해요. 지방 음식 선호도가 내가 높. 지방 음식 선호도가 높다고? 유전적으로 기름진 지방 음식을 좋아하는 유전적인 성향이래요. 뭐 또 새로운 것도 알았네. 유제품 선호도. 버터 좋아해. 맛있어. 간식류 선호도. 이건 진짜다. 난 간식은 엄청 좋아해요. 이제 옛날에는 단 거를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달고 살지. 바삭한 맛 선호도 낮음. 이거는 틀렸어. 나는 바삭바삭한 치킨을 좋아해. 하지만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바뀐 취향일 수도 있죠. 채소 선호도 낮음. 나는 채소를 엄청 좋아해요. 어제도 샐러드 채소 한 박스 왔어요. 물론 거기다가 드레싱을 뿌려 먹기 때문에 온전한 채소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육류 선호도 낮음. 나 어릴 때는 육류를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잘 먹는데 어릴 때는 고기 있으면은 삼겹살 비계를 다 잘라서 아빠를 그냥 다 줬어요. 그럼 아빠는 야, 삼겹살은 비계가 좋은데 왜 이걸 안 먹냐 하고 먹었어요. 뭐 다 커서 아빠한테 막 비계만 드린 게 아니고 애기 때. 해산물 선호도 높음. 맞아. 난 시푸드를 엄청 좋아하고 고기보다는 회를 더 좋아하고. 생선 선호도. 이것도 맞아. 생선 선호도 높음. 생선 맛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좋아하고 저희 엄마가 고기를 안 드셔서 어릴 때부터 생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래도 엄마가 생선을 선호하시니까. 죽 선호도 높음. 죽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죽을 좋아하긴 해요. 부드럽잖아. 씹거나 뭐 입에서 뭐 걸리적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후루룩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좋고. 맥주 선호도 낮음. 맥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DNA 때문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난 맥주 좋아해. 내가 먹을 수 있는 술이 하나도 없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전 진짜 소주를 딱 한 모금만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너무 맛이 없어. 내가 약간 소독약 냄새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독약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소주를 먹으면 이제 소주가 쑥 하고 넘어갈 때가 있고 갑자기 거부감이 팍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주인데 이날은 이렇고 이날은 이렇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차류 선호도. 차 엄청 선호하는데 나는 30살 되기 전까지 스타벅스 가서도 녹차를 벤티 사이즈로 항상 먹었어요. 그때까지 커피 맛을 몰라가지고. 향신료류 선호도. 후추, 고추냉이. 이것도 낮음이라고? 진짜? 저는 샹차이 우리나라에서 고수도 좋아하거든요. 고수 엄청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마라탕 먹을 때도 와사비? 여기 있네. 고추냉이. 이게 되게 좋아해. 나는 향신료를 엄청 좋아하는데 유전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있어서 섭취 빈도가 낮다고 나오네요. 그럼 내가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향신료에 많이 절여졌나 보다. 유전적인 식습관으로는 고수랑 고추냉이를 싫어한다는 거네요. 정말 나의 삶과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 드디어 운동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저의 관리 유형은 지구력 운동 관리형이라고 해요. 유전적으로 심폐지구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찔기게 운동을 하는데 신기하네. 전신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 지속성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다. 공급 지속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끈질김으로 버티나 보다. 가능하잖아 그거는. 지구력 운동 보통, 유산소 운동 적합성. 내가 착각했네. 심폐지구력은 혈액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 거고, 유산소 운동 적합성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운동 효과가 난다 이거 아니야. 그래, 탄소 운반 이용 능력. 그래, 내가 아까 이해한 게 이거야. 끈질기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운동을 할 때 긴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 그게 이거인 것 같네요. 근육 발달 능력 보통, 근력 운동 적합성 보통, 단거리 질주 능력 보통. 제가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였어요. 근데 보통이네요. 그냥 키가 커서 빨리 도착했나? 악력 강화. 이거는 뽀빠이급 악력. 나는 이 소리는 많이 들었어. 너 손 쥐는 힘이 되게 세다. 근데 우리 아빠도 악력이 되게 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빠가 여기 힘이 되게 세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 보행속도 보통. 보행속도는 유전적으로 보통이지만 나는 키가 커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겠죠? 의미가 없네 그러면. 운동 후 회복 능력 보통. 발목 부상 위험도. 발목을 잘 안 삔대요. 맞아, 나는 마지막으로 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역대급으로 심하게 한번 달리다가 삔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발목을 삔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발목을 안 삔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발목 삔 걸 기억을 하고 있겠냐고. 피부랑 모발 이게 진짜 뷰티 관련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신경 쓰시는 메이크업이랑 헤어와 관련된. 근데 나 주의야. 55점밖에 안 돼. 보기가 싫은데? 하지만 봐야겠지? 오, 피부 노화 안심. 유전적으로는 피부 노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어요. 3살 피부 여든까지. 피부 염증 보통. 이거는 면역력으로 좀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에 염증이 안 나도록 잠을 잘 자고 요상한 거 안 바르고. 저는 피부 염증이 날까봐 오히려 뭘 잘 안 발라요. 습기를 줘놓고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오히려 안 좋다 하더라고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드름 발생 보통. 저는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여드름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여드름을 못 참고 잡아 뜯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드름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나요, 더 이상. 30대 막 돼서도 계속 나는 거는 약간 생활 습관 때문에 나는 그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튼살, 안심. 튼살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탄력 섬유가 잘 생성돼서 튼살이 잘 안 생기는 타입이라고 하고, 내가 실제로도 튼살이 없어요. 그냥 피부가 이제 잘 안 늘어나면은 튼살이 생기는 건가? 이 생각을 했지. 무슨 유전적으로 튼살이 잘 생기는 피부랑 안 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는 줄은 몰랐어. 근데 저는 튼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질 보통. 뭐 이거 그냥 때 얘기하는 거죠? 뭐 때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켈로이드성 흉터 보통.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 좀 있는데 이건 켈로이드성 흉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잡아 뜯어서 여드름 흉터가 좀 생겼고요. 이게 좀 더 높으면 흉터가 더 심하고 오래 갈 수 있고, 켈로이드가 심한 친구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0.5cm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부분만 생길 수도 있대요. 이 부분만 생기면 상처가 여기 나면은 흉터가 안 생기는데 여기 나면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이 생각도 들었고. 기미 죽은 게 보통. 기미가 되게 잘 생기는 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여드름을 없애려고 레이저를 했는데 그때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있었거든요. 레이저 때문에 피부를 약하게 해놓고서는 자외선을 막 받은 거지. 그때 나에게 기미를 생기게 하는 요인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후회를 많이 하는데 CO2 레이저 맞으면 없어진대요. 색소 침착 보통. 여성형 탈모 주의. 근데 난 탈모는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숱이 많은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곱슬이라서 머리숱이 많은 척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 탈모까지는 아니고 숱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세게 묶어놓거나 여기 모발 낙하 중이라고 써있어. 너무 열받는다. 설명 안 할래. 주의해야겠네. 알겠다. 원형 탈모. 스트레스와 면역에 취약한 나라면 나 근데 원형 탈모는 생겨본 적이 없는데 아예? 유전적으로는 원형 탈모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원형 탈모가 그거 아니야?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래. 그걸 겪어본 적은 없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게. 알았어. 뭐 탈모가 이렇게 이중으로 연달아서 나오냐? 나 비오틴도 먹고 효모도 먹고 다 먹고 있어. 나 멘붕이야 지금 좀. 곱슬머리 보통.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곱슬머리가 높음이라는 건 흑인들처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앞머리도 이렇잖아요. 웨이브가 지게 여기로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머리를 풀러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모발 굵기 보통. 모발 굵기가 내가 되게 얇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근데 여기 써있어. 영양소 결핍,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얇아질 수 있어요. 음주는 가끔 하고 흡연은 아예 안 하니까 영양소 결핍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얇아진 걸까? 눈썹 굵기 보통. 머리카락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굵으면은 이제 눈썹도 굵고. 눈썹에 코코넛 오일을 바르라고? 수염수 적음. 머리숱이 적은데 수염도 적겠지. 차라리 수염 나고 머리숱이 많은 게 나은 것 같아. 모발 색상 어두움. 어릴 때는 노란빛이 많이 나서 나는 해외 인간이랑 섞인 조상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세치 가능성이 보통이구나. 우리 아빠가 세치가 거의 없지. 근데 엄마는 흰머리가 좀 나요. 그래서 나는 랜덤이야.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늙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세치는 하나도 안 났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 세치 있는 애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20살 넘어서부터 바로 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이 세치 발생 확률이 높은 애들이겠지? 근데 그때 이 검사가 활성화되질 않았으니까 뭐 해볼 수는 없었겠지만 개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면 관리형. 유전적으로 수면 중 이갈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이갈이 가능성까지 수면 유전자가 있냐? 신기해라. 알코올 대사 보통. 알코올 홍조 보통. 술을 마시면은 자기 얼굴을 볼 시간이 있나요? 내가 홍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 얼굴 빨갛냐고. 알코올 의존성 보통? 의존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유전적인 개인 특성으로는 여기 여러 유전자 스위치가 오작동 시에는 알코올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스위치가 오작동 시라는 뜻이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라는 뜻과 좀 맞을까요? 와인 선호도. 레드와인형? 난 레드와인 러버래요. 나 레드와인을 잘 안 마셔. 근데 원래는 유전적으로 레드와인을 좋아하는 니코틴 대사 안심. 유전적으로는 니코틴 분해 속도가 빨라 직접 또는 간접 흡연 시 몸속 니코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저희 아빠가 흡연자신데 저는 담배를 진짜 싫어해요. 니코틴 배출 능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담배를 싫어해요. 그냥 내 콧구멍에 연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근데 뭐 담배 피는 분들의 취향은 존중을 하되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하면 곤란하죠. 니코틴 의존성. 니코틴 의존성이 보통. 근데 뭐 펴야지 의존성이 의미가 있지 않나? 아예 안 피는데 의존성이 있든 말든 의미가 없죠.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이거는 술이랑 담배를 같이 피는 사람들한테 나는 아예 의미가 없죠? 둘 다 별로 즐기질 않아서. 술 한 번 마시면 좋아하긴 해요. 와 이러고 잘 먹어. 그리고 다음날 딱 지난 일이 되는 거죠. 카페인 대사 보통. 커피를 항상 마셔요 진짜. 지금도 먹고 있는데 30 전까지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어요. 스타벅스 가서도 녹차 벤티 사이즈로 시켜놓고 항상 먹고 그때는 이제 커피 맛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살려고 먹는 거죠. 카페인 의존성 보통. 불면증 안심. 유전적으로도 불면증이 지금 안심 97점인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데? 나는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군요. 코골이 보통. 이갈이 주의. 잠자는 호두까기.
결과 카드 하나하나가 나를 자꾸 열받게 해. 근데 재밌어. 오. 4,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잔 적이 있어요. 연속으로. 그게 절대 건강에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 잠이 너무 부족해. 너무 피곤해.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의문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버티냐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일어나지던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이른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낮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아침형 인간이군요. 근데 왜 저는 항상 새벽 2시까지 깨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적응되었기 때문이겠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빛 재채기 반사, 보통 후각 민감도 높음. 나 어릴 때부터 향기에 민감하긴 했어요. 계절 딱 바뀌는 순간이 오면 풀 냄새, 바람 냄새.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과학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건 계절 냄새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생긴 미생물 냄새입니다. 이러더라고. 모기 물리는 빈도 보통. 모기 물림 크기 보통. 모기 물리는 빈도는 그렇다 치는데 모기 물림 크기도 있어? 가려움 정도도 보통. 통증 민감성 보통. 나는 통증을 엄청 잘 참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내 정신력인가 보다. 나 왜 이렇게 거칠게 살고 있어? 심박수 느림. 엉덩이 뼈 크기는 작음. 나 중학교 때 엉덩이 작다고 친구들이 신기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작아요. 크면서 또 자라더라고요. 20살이 넘어봐야 돼. 그래야 다 크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의미가 없지. 척추 뼈 크기 작음. 부록은 뭐지? 용어에 의해 유전자 목록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기하다. 이것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분석 안내서라고 있거든요. 리포트 코드, 검체 접수일, 검사 방법, 결과 보고일, 검체 출처 및 종류 막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